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적 환경 요인이 환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보건산업 브리프 323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건산업 브리프 323호의 자료는 지난 2019년까지의 공식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지 10년 이상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09년도에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정부 주도하에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의료관광 산업은 연평균 23.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0년 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한데요. 2009년에 외국인 환자는 6만 명 정도였는데 2019년엔 49만 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10년간 외국인 환자는 누적 27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료 수입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외국인 환자의 진료 수입은 3조 원이 넘을 정도로 산업의 규모가 매우 크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진료 수입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2019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 통계에 따르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직간접적으로는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을 유발했으며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는 2조 5,678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취업자 44,364명과 임금 근로자 37,7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승용차 산업이나 스마트폰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대략 2배 및 4배 수준에 육박하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를 상시 진행하면서 국제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직접 평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현재 환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ICT 기반 사전 상담, 사후 관리 지원 산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나라들 중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를 치료차 방문했을까요? 상위 8개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입니다. 2017년 이후에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환자들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와 인도 간 문화 교류가 확대됐고 인프라 개발, 보건의료 협력 등으로 관련 국가의 외국인 환자도 증가했죠. 그럼 외국인 환자들은 주로 어떤 치료를 위해 방문했을까요? 여러 진료 과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내과 통합과 성형, 피부, 검진 과목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이 4개 과목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체 진료 비중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진료 과목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피부 미용 관련 진료 성장률이 약 4% 증가해 전체 진료 과목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서 이전 10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환경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 문화와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외교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요인,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자 수 같은 기술적 요인, 전염병과 같은 보건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교역국이자 관광객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국가지만 외교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큰 타격을 주곤 하는데요. 이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라 말할 수 있고 또 2015년 여름 메르스로 인해 환자가 급감했던 상황은 보건 요인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시 환경 요인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외국인 환자 유치 경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지인의 소개로 한국을 방문한 환자 비율이 51.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방문 상위 국가인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중 유일하게 일본만 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죠. 자, 그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 국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국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전체 외국인 환자 수의 30% 이상이 중국인으로 누적 환자 수도 가장 많은데요. 중국인 환자들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5년 여름 메르스 때와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해 한알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거시적 환경 요인으로 보자면 정치적 요인과 보건 요인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 환자들의 한국 의료 방문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많이 찾았던 국가였는데요. 2019년에 처음으로 미국 환자보다 한국을 더 많이 찾으면서 전체 방문국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건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돼 지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방문 환자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일 외교 갈등 기간에 유의미한 감소는 없었죠. 또 다른 요인으론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 번째,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3년간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가장 많이 찾았었는데요. 2012년부터 중국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후 국가별 외국인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환자의 주목할 점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영향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와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방문이 증가한 점입니다. 또 1인당 GDP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4위국 러시아를 보면 2009년 이후 5년 동안 러시아 환자는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 7월 루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이후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루블화가 폭락한 바로 그 기간 중에는 러시아 환자 비율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분석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자료와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통계청과 은행, 국토해양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거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 업계의 사업 추진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 요인들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시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변수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도나 예산,
진료비와 진료 과목 같이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의료산업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